지난번 배상명령제도 조금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별도로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자기가 피해받은 금액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내지 않고 그 형사재판하고 있는 와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별도로 내려면 뭐 인지때도 필요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형사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범죄로서 지금 소송 중이니까 거기다가 인지때 같은 거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배상명령 제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조문이 나와요.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설명은 되고 있고, 그래서 배상명령 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손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소송 절차에 덧붙여서 배상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낼 것인지는 뭐 선택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더더욱 시효 중단 자체가 배상명령 신청에도 소지기처럼 인정되니까 시효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하는 게 이제 급박하고 할 때 시효 기간이 짧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해당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판결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모든 우리 형법에 있는 범죄 다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사기, 공갈 뭐 이런 거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상명령의 신청을 이제 하는 요 상황은 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형사처벌받을 상황에서 지금 소송되고 있는 사람의 그 사건의 변론 종결시까지, 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재 첩부는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다. 민사소송으로 치면 피고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한다.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이 이른 지금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고에 해당하는 거니까.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이제 그걸 갖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는 거죠. 다만 기판력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서로 민사소송에서 변론에서 공방을 펼쳐서 결과로서 얼마 줘라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기판력은 없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걸로 그대로 이제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게 된다. 뭐 이런 설명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 이제 쭉 지금 배상명령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상명령이 내려진 거를 내가 한번 최근에 봤더니 판결문인데
사기 사건의 2013 고단, 우리가 민사 사건은 가단 가합인데 형사 사건은 고라는 사건 번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고단, 형사 사건에서 단독 사건으로 고단 이런 사건의 사기 사건에 지금 피해자들이 몇 명 배상 명령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가 초기라는 사건 번호가 붙네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신청한 것도 아마 이런 사건 번호가 거기 붙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피고인 A 검사가 지금 기소한 검사가 있고 이제 공판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치면 형사법정을 생각해 본다면 왼쪽에 검사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는 거죠. 민사사건은 왼쪽이 원고고 오른쪽이 법 쪽을 보면 법대를 보면 오른쪽이 피고죠. 근데 형사사건은 왼쪽이 바라보면 법대를 바라보면 왼쪽이 원고에 해당하는 검사가 있는 거고 오른쪽이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기소한 검사와 지금 법정에서 공판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검사가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변호사는 이 국선 변호사가 있네요. 국선이니까 일정한 범죄에서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없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는 국선 변호사 붙여서 일정한 범죄에서는 하는데 형사소송 배우면서 국선 변호 붙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였었어요? 형사소송 배울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 좀 부족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범죄 징역형, 어느 정도 징역형 이상,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정도는 국선 변호가 지금 붙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국선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한 달에 그 대신 일반 변호사 하면 자기는 하지 말고 전담을 해라라고 해서 한 7, 8년 전인가 그런 제도를 전담으로 하는 국선 변호만. 그러니까 그 전에 국선 변호는 일반 변호사 중에 신청받아서 이렇게 해서 국선 변호가 붙어야 되는 사건한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줬는데 한 7, 8년 전 언젠가부터 아예 국선만 전담으로 하는 이런 전담 변호사를 법원이 얼마씩 줬냐면 800만 원인가 600만 원 주고 사무실 유지도 할 수 있게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그 대신 한 달에 25건 정도의 이 형사 국선 전담만 해라. 개인적인 이 의인받아서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인기가 생각외로 경쟁률이 많아져서 막 지금 몇십 대 몇백이라고 하고 드디어 무슨 나는 한 번도 드라마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드라마까지 지금 히트를 친 거죠. 그죠? 이보영?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고 드라마가 잘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요 국선 이분은 국선 전담 변호사일지 아니면 지금 국선 변호로서 일반 변호사가 이 사건을 국선 변호로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국선 전담이면 이게 국선 전담이라고 나오는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요새 변호사들 막 여러 가지 사건 수임이 어렵고 하니까 그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800만 원 처음에 2년까지는 600만 원인가 하고 2년 지나면 이제 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월급식으로 받으니까 자기가 뭐 사건을 막 어디서 유치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이제 형사 사건만 하니까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민사 사건이 더 그거여야 되는데 형사 사건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씩 계약해서 3차례까지 하고 뭐 다시 또 재계약을 뭐 한다든지 하는 거인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는 민사 사건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경험이 중간에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거 하는 동안은 고정적으로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서 지금 법원에 의해서 지금 주어지는 거고 월급조로 800만 원을 받으니까. 다만 이제 그 형사법정의 특정 재판부의 이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니까 본래 변호사라는 것은 지금 이 피고인의 변호사잖아. 피고인의 변호사니까 검사와 대응하고 물론 판사는 중립자지만 검사와 대응해서 막 시시콜콜하게 막 이 피고인을 위해서 따져줘야 되는데 법정이 자기를 이제 일종의 고용한 거가 되고 법원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임용하고 막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법원이 의도한 흐름에 막 거역하면서 막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판단자는 판사하고 검사하고 지금 막 대칭돼서 싸워야 되는데 이 판단자인 판사가 이런 방향을 잡고서 했을 때 막 뻔히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뻔히 뭐 뻔한 사실 갖고 괜히 따진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의 변론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재판부에 예속돼 있다 내지는 종속돼 있다라는 그런 점이 혹시 문제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울러 이제 일반 국선은 뭐 개개 사건을 국선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 국선 전담 변호사는 특정한 재판부에서 이 국선 변호사가 필요한 이런 사건을 지금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 그래서 배상 신청인이 지금 아까 8명. 이 사건이 8개일 거야. 봐봐. 191, 193, 194 뭐 이렇게 해서 8개네. 8명이 신청을 했네. 그래서 최근에 판결 선고가 했잖아. 그래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라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징역형이 있고 여기 보니까 B에게 편취금 2천만 원, C에게 편취금 8천만 원, D에게 6,500만 원, E에게 4천만 원, F에게 4천만 원, G에게 7천만 원, H에게 2천만 원, I에게 7천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형사사건에서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여기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 그래서 범죄 사실은 뭐 이 사람 과거의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범죄 사실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띵겨서 삥 친 것 같네. 그래서 사기로 걸려들었네. 사기 이제 투자금 사기 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투자해라 뭐 그래서 한다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 분양 같은 게 안 된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배상 명령이 신청된 것에 따라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 이런 지금 실제 판결문을 형사 판결문을 우리가 지금 봤네. 이해되겠죠?